안녕하십니까 사반 가족 여러분. 본방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 그 11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가족 여러분들이 본방 끝나고 지금 화장실 가셨는지 아직 안 들어오시고 저는 계십니다. 그걸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유지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같으면 예. 이거보다 한 1,500 정도 빠져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참 좋습니다. 날씨가 이래 좋은데 저 같으면 놀러 갑니다. 자, 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가신다고요? 저 같으면요. 그래서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강당 같은데 4천여 분을 모셔놓고 있다? 이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이게 연대병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연대 이상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사단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는 정말 역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팍팍 지금 또 들어와 주고 네. 계십니다. 좀 화장실 갔다 오신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박 변호사님은 참고 계시죠? 사실 물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괜히 시작할 때 진짜 예전에 조금 이걸 괜히 공약을 해가지고 용량이 작으시다고. 사실은 그냥 갔다 올 걸 후회스럽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앞서 우리가 본방 중에 전해드렸던 손정민 씨 관련 서초경찰서의 뉴스 잠깐 다시 한번 좀 아까 본방에서 네. 전해드리지 못한 얘기 홍 기자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 전에 이제 상황실 마지막 부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손 씨가 숨진 그래가지고 실종된 날 그 강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누군가가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런 취지로 경찰이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누구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날 들어간 사람이 손 씨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격자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요게 지금 맞다면 지금 3시 40분부터 38분부터 4시 20분까지 40분간의 어떤 행적들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예. 유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어떻게 물 쪽으로 갔는지, 실족인지, 다른 게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하나 입수를 하는 사람이 이제 손정민 씨인지 친구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입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요 제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손정민 씨 관련한 얘기를 이어갈 테니까 네.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오줌보도 소중하다. 화장실을 다녀오셔라. 아닙니다. 예, 아, 참을 수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서라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하지만 원래는 방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재밌게 하려고 오줌보라고 예, 했습니다. 오줌포 좋습니다. 예, 예. 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순서 시작하죠.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자, 홍 기자, 어떤 댓글이 올라왔습니까? 댓글들 오늘도 뜨거운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 댓글이 좀 내용과 상관없이 재밌었습니다. 대전 폭군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어떤 폭군. 돌로 이렇게 자동차를 내리 찍는 그 영상을 소개해드리는데 JYY님이 박지훈 변호사님 고마마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진짜? 네. 뭐죠? 그럼 영상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영상을 보면서 고마마. 그게 뭐죠? 네. 욕을 하는 겁니까? 뭐 이게 내가 너가 서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이거 말하는 건가요? 이걸 언제 원하시는 건지 JY님 보시면 좀 답장 좀 댓글로 뭘 남겨주세요. 원하시는지 저희가 고마마 확 그냥 확. 이걸 원하신 거 아닐까 요거 싶은데 원하신 건가?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것 지금 같습니다. 조금 그렇죠. 근데 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창피하시죠? 부끄럽습니다. 예. 뭘 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간 이 반응을 안 해줘가지고 아니, 창피하신 근데 것 같아요. 뭘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진짜 예. 저는 우리 변호사님 존경하는 게 그래도 내가 변호사인데 어디 가서 막 개그하고 이런 거 개그 치고 이런 거 약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홍 기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우리가 부탁을 하면 다 해주시는. 저는 근데 누가 제가 뭐 말했을 때 웃을 때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요? 재판에 찍히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요. 정말요? 웃을 약간 때가 희한한 행복합니다. 분이네. 누구를 웃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진짜요? 예, 사람마다 뭐 추구하는 게 다르. 뭐 재판에 이겼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래서 맨날
성적이 안 좋으시다고. 높진 않아요. 예. 50% 미만입니다. 예. 아, 50% 미만이에요? 솔직히 얘기를 드려야죠. 아, 재판에 정말? 항상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영업에 지장이 있을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 결과를 꼭 좋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오, 뭐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솔직한 방송. 솔직합니다. 예, 솔직합니다. 예. 자, 뭐 다음 거. 네, 일단 그 오늘 법에서 변호사인 아들이 아버지를 때린 사건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은정 님이 정신질환자도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맞다. 물어보셨어요. 뭐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음.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전과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제한 사항이 되는데 또 의사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 어려울 건데 하긴 뭐 진짜 변호사 시험 볼 때 정신감정 뭐 할 그런 수가 걸 없죠. 내는 건 없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그거를 막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정신 질환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가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지금 우리가 국제 변호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미국 변호사 사실은 미국 변호사일 것 같아요.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를 뽑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 뉴욕주에서 뉴욕 많이 뽑거든요. 뉴욕주 변호사가 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캘리포니아나 뭐 다른 데도 뭐 변호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는 게 어디 지금 미국 변호사 죄송하지만 우리 협회에서는 안 쳐준다. 네, 국제 변호사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고요. 어. 자기 주 미국 변호사 갈라치고 뉴욕주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지만 우리 변호사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아닙니다. 같은 급으로 놓지 마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변호사 아니라고요. 네. 승률 50% 이하. 미만. 네. 미만.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강조해줘야 됩니다. 네. 또 혹시 괜히 또 능력 있는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 또 막 전화하실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전화하지 마십시오. 네. 아이, 농담입니다. 이러면 제가 또 저 괜찮습니다. 양원도 솔직히 얘기를 저자식하고 해드려야 막-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네, 다음으로는 그 인물에서 그 허민우 씨의 네. 허민우에 대한 신상 공개 이야기가 맞아요.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자꾸 시자가 붙는데 어쨌든 다 시자를 붙이지 않나요? 이게 아니요, 안 됩니다. 사실은 아니야, 여기 아니, 댓글에서는 좀 여론이 저는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분들이 가족 여러분이 왜 붙이냐 쫄았냐라고 하시는데 네. 우리 말고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 방송 진행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홍정 기자처럼 허민우 씨가 막 시라니요, 시자 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뭐 방송국이고 요 시간 다음에 지금 하는 다른 종편 아, 프로그램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시자 빼세요라고 이렇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주 화를 그 형 냅니다. 진짜 왜 그런데요, 맨날. 저한테도 그 형이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아니, 저 예전에 같은 직장이었습니다, 그 형하고. 저도 그 프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예. 프로를 한 4, 5년 나갔기 때문에 잘 그게 아는데 사람입니까? 뭐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까? 시자 빼세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 참. 뭐 아실 거예요, 뭐. 예, 누군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무슨 틀어보면 파이터.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거기 가지 가지 마세요. 마세요. 이거 예, 보세요. 가지는 마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다시 늘어나고 계세요. 그러니까. 4,200명 넘어가면서 다시 그거 돌아오셨습니다. 광고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 그거. 그래 진짜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우리 양원보 우리 진행자는 그래도 크게 혼 안 내잖아요. 거기는 시자 붙였다가 제가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거 진짜인데 제가 홍지용 기자 몇 번 이렇게 방송에서 시체말로 쫑크를 좀 줬더니 저 새끼 뭐냐고 막. 날 엄청 욕하는 거예요. 몇몇 선배가 분들이. 욕할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아마 좀 풀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진짜. 가족이 갑자기 되셨어요. 갑자기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 댓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캔디파이어님이 보호관찰사가 무슨 유흥업소를 운영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지적을 돼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보호관찰을 내립니다. 집행유예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 처우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교도소가 있고 교도소는 교도소 내에서 처우를 매긴다고 하는 거고요. 사회적 처우, 사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런 범죄 성향들을 줄여나가는 건데 보호관찰이 대표적인 사회적 처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렇다면 사회적 처우를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만큼 반성을 하면서 또 사회에 복귀하는 그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건데 노래방 해가지고 붙잡혀서 간 사람을 또 노래방 노래 주점을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옛날에 무슨 죄로 이 사람이 들어갔는지 확인조차도 안 하고 있던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나 이런 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럼 뭐하라면 교도소 넣어놔야죠 차라리. 지금 이재환님이 뭐 딴소리인데 지금 TV로 그거 보고 있다고
보고 계신다고.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라고 많이 해. 그러니까 그거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거 뭐 더 있나요? 일단 이 정도로 다 비슷했어요. 보고 관찰 대상자라면서 왜 아무도 관찰하지 않았냐. 대번 평가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관찰하지 않고 내버려뒀냐. 좀 비슷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지적을 하셨어요. 관리 소홀에 그러니까 대해서. 사실은 그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주의 그렇죠. 나쁜 단계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금 제일 하위 단계였거든요. 일반 단계. 일반 단계. 그렇기 때문에 거의 관찰 자체가 아니면 보호 자체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흉악한 범죄로 옮긴 게 아닌가. 사실은 뭐 내용은 우리가 얘기를 했겠지만 다분히 그런 폭력 성향들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노래방 운영하면서 그 손님이 술값 관련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신고해버린다고 하니까 뭐 신고 이래가지고 때려 죽인 상황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미 폭력들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제 사망까지 가버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찰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뭐 국가적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더 할 거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갈까요? 더 할 거 일단은 좀 더 미리 보기로 하면서 손정민 군 오케이, 이야기도 계속 오케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있어서 예.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이죠.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모레야. 모레겠죠, 내일 안 하니까. 내일 쉽니다. 네. 쉽니다. 자, 모레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진짜 이거는 제가 변호사님 나오시면은 이거 진짜 하려고 그랬어. 자, 요즘 레카 유튜버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손정민 씨 이 정말 가슴 아픈 사고를 갖다가 자신의 어떤 그 구독자 뭐 이런 증가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시키려는 듯한 이런 레카 유튜버들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손정민 군이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다고 유튜브에 이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유튜버가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꿈에 손정민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다 자기가. 그래서 그때 손정민 씨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 둘만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꿈에서 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손정민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찾아본 내용에는 그렇게 이제 무당이라고 하나요? 이게 속칭 무속인? 무속인 분들이 이분들이 손정민 씨는 어떻게 됐을지 사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유튜브를 계속 올리세요. 이게 사건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법한 이야기들. 뭐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중심인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추리 소설 같은 유튜브도 있고 한편으로는 무속인들의 어떤 점치는 유튜브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계속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자, 저건 뭡니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 결과. 얼마 전에 저희가 부검 결과 그냥 익사라고만 뭐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 이제 왜 물에 들어갔는지 밝혀낼 과제다라고는 이제 경찰에서 좀 확인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사실관계가 분명히 다르게 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건 또 뭐예요? 어디까지나 추리하면서 초창기에 공개된 저 CCTV 영상 같습니다. 영상으로 의혹 제기한 것들을 물보라. 그렇습니다. 재구성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저렇게 영상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영상을 재구성해서 임의대로 편집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야. 아버지의 충격적인 증언. 손정민 살인 현장이 CCTV로 아버님은 저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의혹 제기를 하지는 했지만 뭐 살인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유튜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지만 이 유튜브 다들 알다시피 이 조회수하고 클릭하는 거하고 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수익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슈퍼챗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 언론도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 언론 얘기를 했지만 이 네티즌들은 아예 절반의 언론적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네티즌에서 유튜버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내고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내고 있고 또 문제는 아무도 통제가 안 됩니다. 유튜브 관련해서는. 아니, 이게 사실 문제가 저희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손정민 씨 관련한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런 아니, 그런 얘기는 그런 아닙니다. 차원에서 저는 알수 이런 얘기를 없습니다. 전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혀 오해하지 그렇지 마십시오. 않습니다. 예. 저희도 본 방송을 통해서 네. 몇 번이나 이제 손정민 씨 이 관련해서 뭔가 좀 이 의구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것과는 별개로 무슨 꿈에 나타나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말이 그렇죠. 안 되는 확인할 거죠. 수도 말이 안 없고 되는 거죠. 전혀 실마리가 없는 지어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댓글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믿는다라고 글도 올려주시고 또 내구님께서 남의 아픔을 이용하는 악마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해주시고 홍정민님이 돈 버는 방법은 가지가지가 있지만 고인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그렇죠. 해주셨어요. 좀 이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내놓으면 오히려 고인의 유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두 번 이렇게 가해를 일으키는 그런 피해를 주는 일이 될 수 오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입수하는 장면이 됐다고 나왔는 거는 딱 그것만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그게 지금 보도 사항입니다. 예. 그걸 갖고 언론에서 확대해서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지금 말한 것처럼 유튜버들이 그것을 단정적으로 해가지고 또 얘기한다는 거. 사실은 이 유튜버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방송통신심의의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명예훼손 이런 게 가능한데 그 피해 본 사람이 고소 고발 조치하지 않는 이상 안 되고요. 또 극단적으로 유튜버 모든 아이디나 모든 그 인적 사항이 미국 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예훼손죄 해봤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걸릴 것이라는 거 예상해서 수익 없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다라고 자, 생각이 이 듭니다. MJL님이 네. 니들도 똑같이 방송하잖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서운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뭐 꿈에서 손정민 씨를 봤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좀 너무 섭섭하고요. 아니 근데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그 모 프로파일러 전직 프로파일러 분이 그러니까요. 이 정민 씨 친구가 어제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 그 글을 보고서 뭔가 핵심적인 부분이 비어 있다. 그냥 이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제껴놓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 이렇게 약간 좀 어떤 사회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게 근데 실제로는 뭐 다들 저도 친분 관계 꽤 있는 분이고요. 그분하고요? 예, 뭐 다들 우리 방송도 같이 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뭐 어떤 논리적인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그걸 좀 넘어간 게 아닌가 본인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아니 뭐 저는 그 어떤 프로파일러나 범죄 기법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제 전문 분야도 아닐 뿐더러 그렇지만 혹시나 좀 과잉되게 해석을 해서 지금 상황을 오도하거나 왜곡한다면 좀 참 사실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전문가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되는 거거든요. 변호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왜곡해서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예. 자신이 필요에 의해서 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범죄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찬가지 좀 의무감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댓글로 너희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오익님께서 자극적으로 제목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라는 말씀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 반복해서 글들을 올려주시는데 일단 오늘 확인돼서 속보로 전해드린 사항도 어쨌든 한강의 실종 당일에 누군가가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그렇죠. 일행이 있다는 제보. 그러니까 목격자의 제보인 건데 그 제보가 맞는지 정확한지 또 물증이 있어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내용이에요. 예. 경찰도 여러 가지 수사에 혼선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언론의 확인 요청 그리고 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들이 알려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 보니까 이를 정정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 일단 공개한 사실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죠. 자, 보복운전 시비에 사람 매달고 내달린 배달 라이더입니다. 이거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자,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보면 말이죠. 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좀 다투고 있는데요. 어떤 여성분하고 라이더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못 가게 아하. 여성분이 마구 근데 그냥 출발해. 그러면 출발을 해서 와. 여성이 쓰러지는 모습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나왔네요. 야, 저런 모습은 보면 이제 오토바이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어떨 때는 자, 교통수단이지만요. 변호사님 잠깐만요. 네. 만약에 저 여성분 차를 뒤에서 차가 달려왔다. 저렇게 사망할 넘어져 수 있죠. 있는데. 생명에 크나큰 위협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보이지만 어떨 때는 위험한 물건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속 150km로 갈 수 있는 총알 같은 속도예요. 그럼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100km 이상 갈 수 있는 음. 거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매달려서 가는 상황에서 다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 내지 상해를 가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어떤 이유로 지금 다툼이 있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복운전 시비 때문이었답니다. 예. 뭐 그 여성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뭐 제지를 시켰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매달고 지금 달린다는 것 자체는 뭐 심각한 범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싸움이 왜 일어났는지가 아직까지 네. 정확한 내용이 저 블랙박스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글을 올려준 사람은 좀 몸싸움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이제 배달 기사가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서 여성이 매달린 채 출발했다라고 목격담을 적으면서 블랙박스를 올렸는데요. 좀 정확한 조사도 필요해 보이고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죠. 옆에서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랑이를 벌이다가 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일단 물론 어느 쪽에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저기서 그대로 출발을 해서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방치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운전자의 태도로서든 인간으로서의 태도로서도 다행히 저 차량 저쪽 차선 차량이 멈춰서서 망정이었지.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큰 사고가 날 뻔 그러니까요. 했던 상황이죠. 인명 피해가 있을 뻔했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 자, 경비원 16명 해고하며 웃음 이모티콘. 야, 이거 뭡니까? 통보드림 크크. 아유, 그 이제 이번에 노원의 아파트에서 중계동의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경비 업체가 일단 좀 변동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일하던 경비원들 중에서 일부를 해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왜 해고를 하느냐,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해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경비원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주민들도 나서면서 사실관계가 알려졌는데요. 이 집단 해고에 대해서 이 문자 한 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비 업체에다 이렇게 문자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애석하게도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웃는 이모티콘이 나와요. 이렇게 꺽쇠가 2개 정도씩 같이 나오면서 웃는 이모티콘, 항상 건강하세요 하면서 저렇게 붙이면서 경비원들한테 한 명씩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약간 조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홍 기자도 생각해 봐. 뭐 자르는 해고 통지서가 나왔는데 거기다 홍 기자 그동안 홍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크크 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이게 그렇죠. 약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어. 공식적으로 통보를 어떻게 할 수 어떤 상황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판결문에 징역을 선고합니다 하고 크크 이렇게 달아놓지는 않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납득하기가 이해할 수는 어렵습니다. 없을까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 이 웃는 모습이잖아요. 예. 요 이모티콘을 이해를 못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자꾸 들거든요. 설마요? 그거 그런 아닐까? 사람도 있어요. 진짜? 우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는 모습인데 아니 근데 그럼 왜 모르는 걸 왜 써요? 그냥 저기 점 찍듯이 계속 저거를 반복해서 적는 게 아닌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래, 아니 저는 100번 좀 양보 해석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아, 인간에 대한 그게 이해가 아니라면 아니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어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라고도 저는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게 말이에요. 저게 자꾸 웃으면 어떻게 해고하면서 웃는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 만약에 저걸 그 경비원 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없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예. 저래서는 안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야, 이거 오늘 좀 조심해서 조심조심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이죠. 바로 남혐 논란을 낳았던 바로 그 손동작 짚는 거냐 재는 거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자, 홍 기자 잠깐 뭐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달부터 지난달 말 이달 초부터 여러 그 어떤 기업들의 이미지에서 남성을 혐오하는 이제 손동작이 담긴 이미지들이 사용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해당 기업들이 사과하거나 혹은 사실 조사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그 대표적인 한 그 편의점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터에 지금 보이는 저 손동작이 남성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저 표현들이 논란이 됐는데 저 기업에서 저 포스터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이미지에 이러한 같은 손동작을 이용한 어떤 물건을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표현하는 그림들을 만들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이외에도 이 사건, 이 GS라는 편의점 외에도 평택시 포스터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그것도 한번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일단 그 포스터는 자체는 주민 참여 예산을 하는 뭐 공모전에 관련된 그런 이제 포스터를 게재를 했어요. 보여주시죠. 뭐 주민 참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아, 지금 저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과 비슷한 손동작인데 이 손동작을 표현한 것이 굳이 필요했느냐? 이것이 남성 혐오를 위한 표현을 일부러 삽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하긴 저 무슨 저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거는. 맥락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이른바 남성을 혐오할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음. 뭐 크기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또 극우 뭐 얘기가 저 평택 포스터가 아까 그 GS 포스터를 그 제작한 곳에서 같은 같이 곳에서 했다는 거죠.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슷한 손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베에서 마찬가지 일베를 표시가는 어떤 손 모양 같은 게 맞아요. 있어요. 예, 예. 그 손 모양들이 알게 모르게 방송국에도 그걸 모르고 차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니면 대통령 얼굴을 뭐 위조했던 그러니까 거.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일부러 그래 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좀 실수했거나 간과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많이 쓰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차용했던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네. 남혐이 맞다. 남성 혐오 멈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잉 해석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또 최근에 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도 또 어떤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비슷한.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그러니까 수상의 후보로 오른 사람 중에서 제재라고 방송인이 있습니다. 방송인 제재에 대해서 연반인이라고 하던가요? 연예인 플러스 일반인, 연예인과 일반인이 합쳐진 합성어인 연반인이라고 흔히 지칭되는 분인데요. 보여주시죠. 이분이 좀 출석해서 수상을 하는 자리에 나와서 시상식에 참석을 해서 나온 저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옷을 입고 나온 것은 다들 한 번씩 하죠. 저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 저기서 초콜릿을 들고 있어요. 저 손동작으로 초콜릿을 들고 초콜릿을 갑자기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우나 아니면은 연기자, 예능인들이 저 자리에서 무언가를 먹거나 하지 않거든요. 굳이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초콜릿을 먹는 것이. 그래서 저 동작이 무언가를 의도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인터넷상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전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요즘 좀 많이 나오신 분인데 네. 시상식장에 가서 이제 포토타임에서 그 레드카펫 위에서 갑자기 초콜릿을 먹는다. 약간 좀 먹죠? 뜬금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걸 놓고도 또 과잉 해석이다, 맞다, 남혐 맞다 이렇게 또 막 의견이 분분하던데 저는 조금 왜 굳이 저기서 초콜릿을 먹을까? 글쎄요, 이거 본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입장이 그러니까 문명특급이란 이 제작진이거든요. 그 제작진 측에서 해명하는 전문을 인터넷상으로 공개했어요.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스타일리스트가 시상식용 의상을 의뢰해서 이제 옷을 맞춰주면서 간식 봉투와 닮은 주머니가 달린 의상을 소개해주면서 여기 간식을 넣었다 꺼내 드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이라서 행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간식을 넣었다 먹으면 어떻겠냐 그런 농담을 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콜릿을 넣었다가 꺼내서 입에 넣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죠. 크게 이해는 안 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전체 행적들을 보면 의도된 건지. 스브스 무슨 거기 뭐 PD로 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PD인데 다른 방송에도 전부 출연을 하는. 근데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연반인의 지위를 이미 갖고 어떤 다른 있습니다. 행동들이 있었다면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저 법조인적 시각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안 했다면 그 지금 얘기는 사실 크게 납득은 안 돼요. 누가 그 시상식 자리에서 그 뭐 먹습니까? 뭐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그래 행동을 했는지는 그럼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 해석이 납득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빈이님은 당 떨어져서 먹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 말씀을 떨어져 먹으면 카메라 뒤에 가서 먹지요. 뭐 그렇지 그럴 수 않나요? 있- 제가 그럴 수 이상한가요? 있죠. 예, 아니요. 카메라 앞에서 먹는 누가 행동이, 한 명을 예, 카메라 굳이 앞에 이거 근데 먹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 중요한 건 그 손동작이 요즘 어떤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제가 걸 그 말씀 본인도 드리는 예, 거예요. 본인도 알고 알 있었을 건데 상황에서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자체는 그 전의 행적이라든지 그 이후의 행적까지 다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해석이 전 가능할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사실은 누군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색해요. 왜 그 자리에서 그걸 먹고 있는지. 왜 먹어요 거기서? 지금 솔바람님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중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퍼포먼스다. 전혀 이해 못하죠. 예. 예. 사실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몰랐거든요. 지금 네. 해명하는 글이 올라와서야 즉흥적으로 저렇게 퍼포먼스를 기획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거 진짜 괜히 어설프게 막 얘기했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네. 방송 중에 이 젠더 문제 관련해서 약간 조금 실언을 했다가 메일 폭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본 방송만큼이나 유튜브 방송이라도 말이 조심스러워지는데 약간 뭐 좀 아무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셨더라도 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도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홍 기자 더 할 말 없죠? 오늘 그 자막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인지 좀 댓글이 뜨거운데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빨리. 예, 지금 사건 반장 해시태그 SNS에 저거 좀 더 호응을 해서 많이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공유를 할 수 있게 사건 반장 샵 저렇게 해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사진이든 우물정자 저 표현으로 올려주시면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소셜미디어 어디에든 올려주시고 홍보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또 소개를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본방에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방에서 또 하고 여러분들 진짜 뭐 어머님, 아버님 생신 또 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이런 게 일상의 소소한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본방송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 누구누구님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1번째 사반 가족회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저희는 내일 쉬고요. 목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